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각 지역마다 지방법원이 있고요. 서울에는 회생법원이라는 도산 특수법원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예전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사건에서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 배우자의 재산은 채무자의 청산가치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실무준칙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법원들은 아직도 이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산정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배우자의 재산 때문에 회생 신청 자격이 아예 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사건을 꼭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렇게 독자적으로 실무준칙을 개정해서 채무자에게 보다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방편을 마련하고 있다 보니까 채무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법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대전지방법원이나 광주지방법원의 경우에 절차 진행 속도가 빨라서 개뇌생 신청부터 개시 결정까지 3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고요. 특히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대출이 비중이 다소 높더라도 금지 명령을 다른 법원에 비해서 좀 더 용이하게 내어주다 보니까 이 법원에 사건을 접수하고 싶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부산 청주법원은 개뇌생 사건 절차가 1년 가까이 지연되기도 하고요. 또 금지 명령도 매우 까다롭게 내어주고 있는데요. 이런 법원의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 분들은 다른 법원으로 관할을 옮길 수 있는지 문의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뇌생이나 파산 사건을 신청하실 때 채무자가 원하는 법원의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내 사건을 어디에 신청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회생이나 파산 사건의 재판 관할부터 알아봐야 하는데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사건의 재판 관할에 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법률은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에 재판 관할권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보통 재판적은 주소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법원이 원칙적으로 관할 법원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이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에서만 관할이 있었는데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채무자의 사업장이 있는 곳이나 또 채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주소지에도 관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거주하는 주소지가 아니어도 회사 주소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 사업장의 주소지도 관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건을 진행해도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충북 옥천에 거주하는 채무자의 직장이 대전이다 라고 하면 청주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 모두의 관할법원이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외에도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관계가 있거나 또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중 한 명이 개뇌생 사건을 접수하면 그 나머지 사람도 이미 계속 중인 그 법원에 사건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부가 사는 곳이 수원이지만 남편이 서울에 직장을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 남편뿐만 아니라 이 아내도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거죠. 굳이 이렇게까지 관할법원이 중요한가 싶기도 한데요. 막상 실무를 하다 보면 법원마다 사건의 절차 진행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채무자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사건이 진행되는 법원에 사건을 맡기고 싶어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청인이 사건을 진행할 때 유리할 것 같다고 해서 서류를 조작해서 사건을 접수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법원은 휴대폰 발신 기지국이 드러나는 통신 자료를 제출받아서 신청인의 과거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데요. 그 지역에 생활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주거나 직장에 관한 서류를 꾸미게 되면 나중에 들통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개뇌생의 재판 관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